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은 내년 시즌의 기대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 시대가 재림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에는 하나가 된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라는 한명재 캐스터의 우승콜이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높은 중개 수수료로 비판이 큰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 광주시가 공공배달의 활성화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가 다니는 직장에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행태에 분노한 전국의 교사들이 보낸 건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뤄낸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은 완벽했습니다. 특히 신구 선수들의 조화 속에 내년에도 우승을 노릴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해 타이거즈 왕조 재현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리즈에 올라만 가면 이긴다. 그 자랑스러운 불패 신화의 빛나는 전통을 올 시즌 역시 어김없이 재현한 기아 타이거즈. 그러나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전임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면서 이범호 감독이 전지훈련 중에 갑작스레 지휘봉을 잡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감독은 달랐습니다. 우승을 장담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이고 그 장담은 시즌 뚜껑이 열리자마자 현실이 됐습니다. 4연승으로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한 기아는 팀 타율 3할이 넘는 강력한 타선의 힘과 안정된 투수진을 바탕으로 시즌 내내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의리와 윌 크로우 그리고 제임스 네일까지 선발진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시즌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대체 선수들이 그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는 잇몸 야구가 빛을 발하면서 결국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이란 값진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호랑이들은 이제 우승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해태가 이뤄냈던 야구 명가의 왕조 시대를 기아라는 타이틀로 바꿔 이뤄내는 겁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영호와 양현종, 나성범 등 고참 선수들이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올 시즌 리그를 주름잡은 김도영, 그리고 정혜영과 이의리, 윤영철, 곽도규 등 2020년 이후 입단한 선수들이 이제 어엿한 주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윤도현과 박민, 박정우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뚜렷해 기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해 명가 부활에 대한 팬들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왕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작할 겁니다. 24년도, 25년도, 26년도 앞으로 쭉쭉 나갈 거니까. 우승은 새로운 시작이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이제 왕조 구축이란 새로운 목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한국 시리즈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건 팬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한명재 캐스터는 그런 광주를 시대의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라고 일컫기도 했는데요. 1년 내내 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해준 지역민들의 반응을 주현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아가 5대5 짜릿한 동점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경기를 뒤집자 하늘을 찌를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당연히 합니다! 최랑이야 화이팅!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서로를 얼싸안고 환희의 노래를 열창하지만 터져나오는 감격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와서 트로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화이팅!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 7년 만에 우승! 하나, 둘, 셋! 후! 오랜 상상이 현실이 된 오늘 응원전은 끝났지만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 37년 만에 홈에서 터진 축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980년 5월의 아픔을 위로받았기에
광주에게 야구는, 타이거즈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한명재 캐스터가 시대의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라고 평가한 문장은 광주 시민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1987년 이후 지난 37년 동안 이곳 광주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기아 타이거스가 2024년 정상에 오릅니다.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에서 타이거스는 운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기아 타이거스가 7년 만에 프로야구 챔피언에 오릅니다. 올 시즌 타이거즈의 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126만 명의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30번의 홈 경기, 원정 경기도 36경기나 매진시키며 뜨거운 팬심을 보여줬습니다. 저를 이렇게 명문 구단에 감독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멋진 광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산 최다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금자탑을 쌓은 기아 타이거즈. 누구보다 진심으로 열성을 다하는 팬들의 응원이 1등 원동력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맑은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위성 영상상으로도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보시면 나주와 구례, 화순 모두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12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에서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유치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임기 초반부터 추진했던 스타필드 유치는 사업자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를 대체할 사업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 유치였습니다. 취임 2달이 지난 시점에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를 만나며 이 같은 계획을 조금씩 구체화했습니다. 큰 줄기에서 이 종합 쇼핑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스타필드 유치는 그러나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순천시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세계 측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투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사고하신 분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신세계 측 관계자는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순천 스타필드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광주에 대규모 스타필드를 지을 예정이어서 전남 지역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2년 전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TF를 꾸렸지만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신규 개발 택지 등의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성과로 내세울 만큼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광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타필드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렇다 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자료에는 복합 문화시설 추진 상황은 정상, 추진율은 70%로 나타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과거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다시 돌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온갖 가혹 행위에 시달렸는데요. 전남에도 이런 납북 어부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다 납북된 여수 동리모 선장 심평옥 씨.
지난 2023년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어렵게 간첩이란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서 우리가 무죄받은 거예요. 우리 선원들이요. 그분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냥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또 선원뿐 아니라 딴 분들도. 지난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동리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부거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에 해당합니다. 진화의 조사에선 신 씨가 주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부부 동반 여행 등 신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 변화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죠. 아버지 청춘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무것도 못하셨다는 게. 이 밖에 탁성호와 대창호 등 진화위를 통해 밝혀진 전남의 납부거부 피해자는 14명.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납부거부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유 간담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원스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받으러 나갔던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것인데 1992년 통일부가 파악한 전국 납부거부는 3,7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까지 구청 1층에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도 지난 2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등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내 소하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광주 북구 임동 서방천에서는 붕어 새끼 등 500여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동구 소태동 장수교와 남구 박림동 남광교 근처에서도 모래무지 등 민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북구 등은 일부 구간에 물속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게 아닌가 보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권을 두고 온라인 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돈을 주고도 관람권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214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프로야구 인기로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람권 판매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공동교육과정도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고향 신안.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초중고 학생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무안반도로 묶인 학생들은 김환기 화백의 뒤를 이어 가슴 속 풍경을 종이 위로 옮깁니다. 풍력 발전기의 발전. 다른 애들이랑 다 같이 그리고 웃고 떠들고 그런 게 더 좋지. 2024 무안반도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체험의 날이 열린 겁니다. 무안반도 지역민들도 함께한 자리에서 학생들은 시 낭송도 선보입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래요. 하늘 높고 물 맑은 가을이래요. 울타리 수숫대를 살랑 흔드는
가깝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어느새 가까워졌습니다. 저 요리 하려다가 실패했고 저 3D 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신나죠. 좋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올해 초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신안 무안권. 지역 민관 산학이 함께 무안반도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다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만큼은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자. 그리고 실적으로 교육부에 특구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특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함으로써 그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교육발전 특구. 다양한 연계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민 조례가 청구되면서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오후 시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보류된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 뒤 상임위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국회에서 배달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와 공공배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5% 이내 제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정부에는 소상공인 예산을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대응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가 다니는 직장 앞에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들, 악성 민원인의 행태에 분노한 전국의 교사들인데요. 이 같은 항의 방식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현 대학교 앞 진입로가 때 아닌 근조 화환과 현수막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거나 담임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등의 항의성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조 화환들은 이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특정 학부모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한꺼번에 배달됐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교사 플랫폼에 전북 교사노조위원장의 제안이 있었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들입니다. 교사들의 공적이 된 학부모는 지난해 대법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했던 레드카드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레드카드 교사를 상습 고발해온 이들 학부모들은 함께 자녀를 전학시켰지만 옮긴 학교에서도 악성 민원을 일삼으며 담임을 무려 5번이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법밖에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행태가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을까 하는 의견도 있지만 교사들이 학교가 아닌 학부모 직장에서까지 실력 행사에 나선 것 또한 너무 과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교육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조속히 교육적인 방법으로 모색했으면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에 대해 다음 달 15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가 판단되면 대리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곳들이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후문길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꿨는데 이를 바꾼 지 7년 만에 원상태인 양방향식으로 되돌려놨다고 합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드리고 또 우리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상인들은 양방 통행 후 손님이 늘고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방 통행했을 때는 그 학교 안에서도 이제 여기 내려올 수가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양방 되면서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가면서 뭐 좀 사갖고 갈 수 있고. 다만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대 상점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인도로 한쪽 바퀴를 올려둔 이른바 개구리 주차 차량들도 많아 행인들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00m나 되는 사업 구간에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어 행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단 횡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신호등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건널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원주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상하차 시 편의를 위해 경계석 높이를 낮췄고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후문길의 통행 방식이 일방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뀐 건 7년 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으로 바꾼 지 7년 만입니다.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 일방 통행으로 바꿨는데 그때 옮겼던 지중화 시설들까지 옮기면서 양방 통행으로 되돌리는데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대학 상권. 이를 해결하겠다며 차량 통행 방식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 원주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된 건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다음 달 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9년째 열리는 건데 어김없이 암표와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관할구청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오션뷰를 자랑하는 부산 광안리의 한 카페입니다. 다음 달 9일 불꽃축제 예약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정식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와인 한 잔에 손으로 집어먹는 안주 하나, 음료 한 잔을 주고받는 자리세입니다. 가격은 1인당 15만 원. 해변에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의 가격은 10만 원.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두세 배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 당일 2일대 숙박비는 최고 100만 원 선까지 뛰었습니다. 평소 주말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고급 호텔 숙박권을 400만 원에 판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한 명에 2만 5천 원을 받던 야간 요트 투어비는 25만 원까지 올랐고 요트를 하루 빌리는데 25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업주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의해보셨겠지만 요금은 다 대부분 25만 원을 하고 있고요. 7자리 정도 남아있는 보트가 있고요. 벌써 19년째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할구청은 마땅히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고 하는 거는 자율이라 가지고 그런 날 이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는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도 이번 주 숙박업소를 상대로 가격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계도 차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단체 교섭은 상생협력의 자리가 돼야 한다며 원만한 협상을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에서 GGM은 광주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시민이 힘을 합쳐 만든 공익형 시민기업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GGM의 공익성을 이해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기싸움을 하는 기존 기업 협상 틀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대화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얻을 수 있는 전기가 약 4만 7천 킬로와트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대와 전남대 등 대학교 4곳의 공영 주차장에서
14,000kW의 전기를, 진곡 화물 공영 차고지에서는 1,800kW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현재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에 제한이 걸려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관련된 제도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늘 맑은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위성 영상상으로도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나주와 구례, 화순 모두 200m에서 3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자욱한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곡성의 기온 9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